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 중 하나인 하와이 제도. 신비한 풍광을 지닌 19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이곳 하와이 제도에는 길에 쌓인 작은 섬 팔마이라가 있다. 그런데 팔마이라 섬은 괴이한 현상으로 인해 아무도 찾지 않는 저주받은 섬이라 불리고 있다. 과연 이 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하와이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산호섬 팔마이라. 수십여 종의 희귀 산으로 둘러싸인 이 섬은 지상낙원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섬 팔마이라는 현재 저주받은 섬이라 불리며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섬으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 섬은 왜 저주받은 섬이라 불리게 된 것일까? 팔마이라 섬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798년. 미국의 무역상이자 탐험가였던 에드먼드 패닝 선장에 의해서였다. Captain, check this out. What is this? It's an island. An island. Give me the map. It's not in the map. 1798년 10월 2일 하와이 제도를 지나던 패닝은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섬을 발견했는데 얼마 후 하와이 섬에 도착한 패닝은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It's called Palmyra Atoll. Palmyra Atoll? Yes. Don't ever go there. No matter what. Never, ever. 패닝은 하와이의 원주민에게서 팔마이라 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듣게 되는데 미지의 섬에 호기심이 생긴 패닝은 원주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팔마이라 섬을 찾아간다. Is recording everything you see in Iceland. Yes, sir. Yes, sir. 새로운 섬을 발견한 기쁨에 그는 곧장 6명의 선원을 뽑아 1차 탐사를 보냈다. 그런데 Why they are not here yet? It will be better to start looking for them. Let's go. 탐사를 떠난 선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패닝은 직접 선원들을 찾아 나서는데 얼마 후 그는 사망한 선원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원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What's wrong? Captain, something wrong with this island. Again? We walked all day, but kept coming back to the same place.
some white thing showed up and dragged us one by one. 뭔가가 나타나 선원들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뭔가를 발견한 선원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고, 잠시 후 해닝은 선원의 목을 졸라 죽이는 안개를 목격하게 되는데, Yes, don't ever go there. No matter what, never ever. 곧장 섬을 빠져나온 그는 섬에 대해 경고했던 원주민을 찾아갔다. What did you mean last time? Palmyra Atoll is alive. You get cursed when you go there. 패닝은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져온 팔마이라 섬의 전설이었다. 과거 팔마이라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섬을 신성하게 여겼고, 그 때문에 섬 안에서는 그 어떤 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해적이 출몰해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 해적들 또한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로 원주민들은 분노한 섬이 저주를 내려 섬을 찾아오는 모든 인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남은 선원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온 페니. 그로 인해 팔마이라 섬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802년, 팔마이라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탐험가 스웨일 선장. 그는 직접 섬을 탐험하고자 선원들과 함께 팔마이라로 향했는데, 이후 그들을 보았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배와 선원들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팔마이라 섬의 저주는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누구도 범접하지 않는 공포의 섬이 되었다. 그러던 1911년, Palmyra Atoll is mine now. 모두가 피하던 팔마이라 섬을 구입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하와이 공화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어니스트 쿠퍼였다. 그는 왜 저주받은 섬을 구입했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1816년 팔마이라 섬에 묻힌 것으로 알려진 잉카의 보물 때문이었다. 1816년 스페인 해적단 에스페란사호는 잉카의 보물을 약탈한 뒤 하와이 제도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팔마이라 섬을 지나던 중 원인 모를 이유로 배가 침몰했고, 살아남은 선원들은 보물을 챙겨 팔마이라 섬에 상륙했던 것이다. 그리고 해적들은 잉카의 보물을 섬에 숨긴 뒤 섬을 빠져나가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그 보물을 찾기 위해 팔마이라 섬을 구입한 헨리 쿠퍼는 파일럿을 고용해 비행기로 섬을 순찰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쿠퍼가 고용한 비행기는 추락하던 중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섬 어디에서도 파일럿은 물론 비행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로도 기이한 사건은 멈추지 않았고,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팔마이라 섬에서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과연 섬에서 연이어 의문의 죽음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1998년 공개된 팔마이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된 한 권의 책. 이 책의 저자 커트 라울렛은 팔마이라 섬의 저주란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팔마이라 섬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은 모두 자연 현상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팔마이라 섬에서는 유독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다 안개, 즉 해무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찬 바다 위를 지날 때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발생하는 해무. 해무는 순식간에 발생했다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시야를 1km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자 라울렛에 따르면 1798년 섬을 탐사하던 패닝의 선원들이 목격한 것도 갑자기 발생한 해무가 사람의 몸을 뒤덮으면서 마치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 것이며 안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실족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패닝 선장이 선원을 목졸라 죽였다고 생각한 하얀 안개와 1911년 비행기의 추락 원인 역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해무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도 해무로 인한 실족사나 비행기 추락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결국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팔마이라 섬의 사고들이 저주로 부풀려지게 된 것일 뿐이라고 라울렛은 주장했다. 현재 이 섬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한 부동산 회사는 섬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았지만 저주에 대한 소문 때문에 팔마이라 섬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한 저주받은 섬 팔마이라. 과연 그들은 팔마이라 섬에 떠돌고 있는 저주로 인해 사망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팔마이라 섬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60년대) 인도양 동부 해역. I think we're almost there. Guys, this time we must land on the island. All right? 배를 타고 한 섬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 그런데 They're attacking us again! This won't work. Turn the boat around. We must go back.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이었다. Dr. Bendy, I think you've got to check this out. Wow. Is this for real? 1967년 인도의 한 신문에 특별한 섬에 대한 기사가 실린다. The most dangerous island in the world. 그곳은 인도 벵골만 안다만 제도에 위치한 노스 센티널 섬으로 이 섬의 존재는 1771년 영국 해군 측량사였던 존 리치에 의해 기록되며 처음 알려졌는데 면적은 약 60제곱킬로미터이며 좁은 해변이 섬을 둘러싸고 있고 해변을 제외한 섬 전체는 숲으로 뒤덮여 있어 상공에서도 섬 내부를 볼 수 없었다. Where in the world am I? I've never been here before. Huh? Who is that? 그리고 이곳에는 약 6만 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짧은 머리카락에 코를 붉게 칠하고 있으며 옷을 입지 않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등 마치 석기시대 사람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해 섬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건 간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간 인도 정부가 섬의 원주민과 접촉하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고 무려 100년 가까이 누구도 섬 내부로 들어간 적이 없으며 설사 들어간다 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 1896년 뗏목을 타고 도망치던 탈옥범이 노스 센티널 섬에 갔다가 원주민에 의해 살해되는 등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섬 근처에서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아 다치거나 죽음을 맞았다. 이에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노스 센티널 섬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A place no one can enter. Wow. I'm hooked. 인도의 인류학자 트릴로나스 판디스는 베일에 쌓인 이 미지의 섬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한다. 하지만 They're attacking us again! This won't work. Turn the boat around. We must go back. 그들 역시 섬에 진입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고 I don't think this is working. We must use a different approach. 이에 방법을 고민하던 판디스 섬 해변에 몰래 선물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어보기로 하는데 그렇게 그는 1967년부터 매년 노스 센티널 섬의 해변에 선물을 두고 왔고 24년이 지난 1991년 I think he's telling us to follow him. I think they finally accepted us. 마침내 노스 센티널 섬에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그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 원주민의 인구는 최대 400명으로 실제 생활 수준은 신석기 시대에 멈춰있는 정도로 보였다. 그들은 농업 개념이 없으며 해산물과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불을 이용하는 법은 알지만 불을 지피지 못해 번개가 칠 때를 기다렸고 그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했다. 또한 섬 근처에서 좌초된 배의 잔해에서 철을 채취해 화살촉으로 사용했으며 숫자는 2가지밖에 셀 줄 몰랐는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곧 세상에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된다. Really? There's still people living like that? I guess so. But why are they so overprotective of themselves, though?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외부인을 경계한 이유는 무엇일까? I believe they have a painful history of outsiders in the past.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880년 영국 식민지 시절 해군 장교 비달 포트만이 이끄는 탐험대가 원주민과 그들의 풍습을 연구하기 위해 섬을 찾았는데 탐험대는 섬을 수색해 노 부부를 포함 원주민 6명을 생포했고 이들을 데리고 도시로 향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낸 탓에 바이러스에 취약했던 원주민 부부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고, 당황한 탐험대는 남원이들에게 갖가지 선물을 들려 다시 섬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원주민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고, 이 때문에 외부인에게 강한 적개심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스티븐 콜이라는 영화 감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원주민들이 외부 바이러스에 노출돼 질병을 얻을까 우려하며 조사팀이 철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실제로 식민지 시절 영국인들이 원주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질병에 의해 몇몇 부족이 멸종된 일이 있었다. 이에 결국 판디스의 조사팀은 연구를 중단하고 자진 철수하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노스 센티널 섬의 원주민. No wonder they are so scared of outsiders, right? Yeah, but I wish they would just let their guard down a little bit. 그러나 외부인을 공격하지 않은 건 그때 잠시였을 뿐, 이후에도 여전히 외부인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2004년 인도양 전역에 큰 쓰나미가 덮쳤을 때 인도 정부가 노스 센티널 섬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해 구호물자를 실은 헬기를 보냈지만, I think that's North Center Island. Oh no! 원주민들이 화살을 쏘아 올리는 바람에 자세한 피해 내역 조사나 구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2006년에는 조업을 하다가 섬 근처로 떠내려간 두 어부가 해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현재 인도 정부는 노스 센티널 섬 반경 5km 구역에 접근 금지령을 내린 상태이며, 더 이상 노스 센티널 섬 원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할 생각이 없음을 공표했다고 한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채 살아가는 노스 센티널 섬 원주민들. 최근에는 한 미국인 선교사가 섬에 들어가 원주민과 교류를 시도했다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더했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작은 섬 가이올라. 눈부신 푸른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섬은 유럽의 부호들이 서로 소유하고자 줄을 섰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아무도 가이올라 섬을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나폴리 해안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이올라 섬. 이 섬은 비슷한 모양의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쪽을 합친 총 면적은 6,886제곱미터로 축구장 크기와 비슷하다. 그리고 한쪽에는 호텔과 별장이,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지어져 있지 않은 평지로 길이 약 50m, 폭 30cm의 좁고 가느다란 아치형의 돌다리가 양쪽을 연결하고 있어 돌다리 섬이라고도 불린다. 가이올라 섬은 에메랄드빛의 티라니아 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2002년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
이 때문에 가이올라 섬은 유럽의 부호들 사이에서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며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2009년 이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 가이올라 섬의 이미지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가이올라 섬의 소유주였던 이탈리아의 사업가 프랑코 암브로시와 그의 아내 조반나가 이 섬의 별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섬의 저주가 다시 되살아났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Have you heard? The couple who used to own the Gaiola Island has died. Really? Wait, Gaiola Island is... No way. Yeah, the curse has returned. 이 사건 이후 가이올라 섬은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 하던 곳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1920년) 한 남자가 가이올라 섬을 방문했다. 그의 이름은 한스 브라운으로 스위스의 부호였는데, It's beautiful. I feel like I'm in heaven. I wouldn't mind if I died here. 단번에 가이올라 섬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는 이곳에 있던 수도원을 허문 뒤 별장을 지어 노후를 보낼 목적으로 이 섬을 사들였다. 그런데 You're tearing down the monastery and building a villa? No. No, you can't! The island is mine now. I will build what I want. No, you can't! This island is dedicated to God! 수도사 한 명이 가이올라 섬에 있는 수도원을 허무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고, I guess he doesn't get it. Throw him off the island now. Let go of me! This island is a sacred place that serves God! This island is a sacred place that serves God! You cannot tear it down! And the curse will be put on you if you tear it down! And not only you, but everybody who steals this island will be cursed! What the? Is he dead? I think so. He tripped and... Right. Then we better keep this a secret, all right? 한스 브라운은 이에 개의치 않고 수도원을 허문 뒤 그 자리에 자신의 별장을 지었는데, Why do I keep having this dream? Over and over. Not only you, but everyone who steals this island will be cursed! That monk's curse. That bloody... But I can't be cursed, though. Am I?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한스 브라운은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렸고, 그러던 1926년 자신의 별장 앞에서 번개를 맞고 사망했던 것이다.
이후 가이올라 섬의 소유권은 독일인 사업가 오토 그란벡에게 넘어가게 된다. Place is as beautiful as I've heard. I'll make a fortune building a hotel here. 오토 그란벡은 한스 브라운이 지은 별장에서 머물며 그 옆에 새로 3층짜리 호텔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1년 뒤 그 역시 호텔이 완성된 직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I heard the owner of Gale Island died of a heart attack. Again? The previous owner also died suddenly, didn't he? Ah, you're right. That's the second person. Is the island really cursed? I think so. It's really cursed by God. It's because of the monastery. 섬의 소유주가 연달아 사망하자 사람들은 가이올라 섬에 신의 저주가 내렸다며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The island is cursed? Who would believe such a story these days? 이런 소문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가이올라 섬의 새로운 주인이 된 한 남자. 그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한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 지오바니 아넬리였다. I should be careful, though. No harm in being careful. 하지만 그 역시 가이올라 섬을 둘러싼 저주에 대해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지오바니 아넬리는 가이올라 섬에 잠깐씩만 머물렀을 뿐 절대 이곳에서 묵지 않았다. 그런데 What is it? It's bad news, Mr. Chairman. I'm afraid your son just killed in a plane crash today. What? I can't believe it. 놀랍게도 그의 아들 에도아르도 아넬리가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제노바로 향하던 중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이후에도 가이올라 섬 소유자들의 불행은 계속됐다. 스위스의 작가 모리스 이브 산도즈는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195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973년 이탈리아의 석유 재벌 진 폴 게티는 그의 손자인 폴 게티 3세가 마피아 조직에게 납치당하는 불행을 겪었는데 마피아들은 그에게 손자의 몸값으로 3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을 요구했다. 결국 폴 게티 3세는 납치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납치 당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 전신이 마비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폴 게티 3세의 납치 사건을 끝으로 가이올라 섬의 소유자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름다운 풍경과 특이한 지형 그리고 낭만적인 돌다리가 있는 이 섬은 휴양지로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It's such a beautiful island, Franco. I was worried at first because of curse or something, but I'm really glad that we bought it. You're right. Only good things have happened since we bought it. 가이올라 섬의 소유주인 프랑코와 그의 아내 조반나 역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2009년 Please don't kill us. Please. Yeah. Then we'll pay you as much as you want.
프랑코와 조반나가 섬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36년 만에 소유주에게 불행이 닥치자 가이올라 섬을 둘러싼 저주는 다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주가 시작됐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누구도 가이올라 섬을 사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캄파니아 주 정부가 경매에 나온 이 섬을 헐값에 사들였다. 가이올라 섬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연이은 불행. 그것은 이 섬에 깃든 저주 때문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일까? 아직까지도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가이올라 섬을 찾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